우리가 여기가 정책자금 TV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김종우 대표님을 통해서 정책자금에 대한 강의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익숙할 겁니다. 자금 조달에도 기업 신용등급이 필수고요. 자, 여기 지금 띄워놓은 화면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평가를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 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중에 기술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 등급은 등급 조정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그 융자 제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이 세금을 체납 중인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대단히 우량한 기업들도 융자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본 총계라는 표현도 나오고 자산 총계라는 표현도 나오죠.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저런 용어들도 좀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진공은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 있는데요. 5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 비율 적용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중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시설투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융자 제한 부채 비율 산정 시 제외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유형자산이 뭔가 또 동업종 평균이면 동업종 평균은 또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진공 지정 부실 징후기업, 한계기업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 1.0 미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이런 기업은 부실 징후 기업 또는 한계 기업으로 인정을 해서 대출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우선적으로 오늘 시간에 이 용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 융자를 받고 성장을 하려면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지표들이 있구나.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들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시고 경영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는 거는 이 공공기관의 조달 규모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공공조달 규모가 159조예요. 우리나라 총 예산이 한 500억 원짜리인데 그 중에 이 공공조달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기관, 지자체, 뭐 이런 공기업 이런 데서 이제 발주하는 그런 물량을 부문의 조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규모가 약 한 160조쯤 됩니다. 한 재작년 정도 기준으로 건수는 한 300만 건 이 정도 되니까 건당 평균 한 4천만 원 정도의 그 발주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자, 이게 근데 좋은 점은 일단 현금 결제라는 거고요. 기관에 따라서는 최소 30에서 한 70%까지 선급금 지급도 하기 때문에 결제 조건이 굉장히 우량합니다. 떼일 염려도 없죠. 그런데 이런 공공부문에 참여하려면은 낙찰이 된 다음에 과연 이 물품 공급을 수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이 적격 심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적격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입찰 가격을 잘 쓰면은 저희 낙찰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입찰 가격이 차지하는 부분은 60%입니다. 근데 이 입찰 가격은 어, 어, 뭐 거의 비슷하게 복불복 형태로 써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이 신용평가 등급 30점, 그 다음에 기술 등급 10점, 이 부분에서 차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100점 중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부분은 사실상 이쪽에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부문은 거의 여기 보시는 건 뭐 이겁니다. 대부분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대부분이 다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신용등급만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업 신용등급만 적용을 한다.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신용평가 등급 배점을 보시면은 여기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트리플 A부터 트리플 C 플러스까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각 등급별로 30점 만점에 부여하는 점수들이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A 등급은 30점 만점이고요. 트리플 B 플러스가 29.8, 그 다음에 0.2, 0.2 이렇게 좀 차이가 나서 그 B 등급은 28.8, 더블 B 등급 이상이 이제 29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29점하고 요 30점도 차이가 사실 1점 차이가 있는데 여기 이 1점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몰려서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걸 보면은 우리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트리플 B 이상 기준의 트리플 B 이상의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한 2.3%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B등급 이하 약 70%가 요 B등급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B등급 요 안에만 들어가도 한 25%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 30% 이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성, 어느 정도 이제 차별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B 마이너일 때와 BB 제로일 때 그 입찰에서 낙찰될 확률 차이가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트리플 B 마이너에 목을 메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트리플 B 마이너 이상 올라가면은 자 2.3%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했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기업 신용 등급이 좋아지면은 정부 지원 자금을 받거나 정책 자금 조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요. 특히 이 정책 자금 조달 면에서도 본다면은 한국은행의 뭐 C1, C2, 산업은행의 올린딩 자금이나 뭐 아니면 자산 유동화 증권 이런 걸 받으려면은 이 기업의 어떤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도 한 WB 이상 정도의 신용 등급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도 한도가 상한되고 금리가 우대가 될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시려면은 은행은 최소한 신용대출이 BB 제로는 돼야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BB 제로는 돼야지 한 1,000만 원이라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트리플 B 이상 돼줘야지 신용대출이 원만하게 나온다. 예. 한 트리플 B 이상 되지 않으면은 지점장의 전결이 굉장히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은행의 첫 거래다. 그러면은 트리플 B 이상 되지 않으면은 그 은행이 그 본사로부터 받는 평가 점수가 빵이에요. 네, 그래서 적어도 트리플 B 이상 정도는 신용 등급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요 트리플 B라는 거는 그 신용평가사에서 얘기하는 신용 등급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신용평가사는 평가를 해주는 보수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 평가가 잘 나오는 거하고 못 나오는 거하고 걔네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냥 한 30몇만 원 신용평가 수수료 받으면 끝나는데 은행은 신용 등급이 좀 잘 나와줘서 거래가 있으면 좋아하겠죠, 은행에서. 그래서 걔들은 가급적이면은 거래 점수라는 걸 부여해서 신용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용평가사에서 나오는 평가 등급하고 은행에서 받는 평가 등급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면 신용평가사에서 B 플러스 나오는 회사가 나 은행에 가면 트리플 B야 뭐 이렇게 말하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D 출연금에서 수혜 기업으로도 선정이 가능하다. 이제 R&D는 융자와 다르긴 하지만 여기도 보통 부채 비율 한 300% 이내 정도는 들어가야지 수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처 확대가 가능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공공부문 입찰했을 때 낙찰률이 향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도 가능해요. 대기업들하고 거래하려면은 여기도 이제 신용평가 등급, 협력업체 등록용 신용평가 등급을 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거래하면은 공공부문하고 마찬가지로 결제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기 유리해지겠죠. 자,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거래 조건 개선으로 수익성이 증가하거나 운전자금 조달 여유가 생긴다. 우리 신용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여신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러니까 구매 대금을 외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운전자금에 조금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이쪽에서도 경영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받는 데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건전한 재무 구조가 확보돼서 경영 효율화가 실현될 수 있다. 신용등급 잘 만드셔야 됩니다.